안녕하세요. 꿈꾸는 날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R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업형 제2유형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유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제공된 데이터는 백화점 고객이 1년간 상품을 구매한 속성 데이터이다. 제공된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백화점 구매 고객의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델에 기반하여 평가용 데이터에 적용하여 얻은 성별 예측 결과를 아래 제출 형식에 따라 CSV 파일로 생성하여 제출하시오 라고 했네요. 예측 결과는 AUC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출 형식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조건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공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3,500개가 있고 평가용 데이터는 2,482개가 있네요. 평가용 데이터에는 성별 칼럼이 없고요. 이걸 예측해야겠죠. 그리고 회원 아이디, 총 구매액, 이런 칼럼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범주라고 되어 있는 거 볼까요? 주구매 상품은 범주형 데이터, 주구매 지점도 범주형 데이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성별 데이터도 0, 1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CSV 파일 제출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출하는 것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럼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tr이라고 쓰고 스트럭처 트레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실행. 네, 실행을 해봤더니 3,500개의 관측값이 있고 11개의 변수가 있네요. 그리고 회원 아이디, 총 구매액, 최대 구매액, 환불 금액, 주구매 상품 여기 요소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주구매 지점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성별이 범주형 데이터로 되어야 되는데 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요소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별 먼저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레인 안에 들어있는 성별을 as 팩터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다시 트레인 안에 들어있는 성별 그리고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밑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별이 요소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로 잘 변했네요. 그 다음에 결측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머리 해보도록 할게요. 서머리. 그 다음에 트레인 이라고 쓰고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결과를 보니까 여기 지금 결측값이 하나 있네요. 네, 여기 환불 금액에 결측값이 있어요. 환불을 안 해서 결측값이 있는 거니까 0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이상한 게 뭐냐면 총 구매액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화면을 조금 내리고요. 환불 금액에 지금 결제값이 있는 거 먼저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f else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환불 금액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만약에 if else 결제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is NA 괄호치고 트레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환불 금액이 만약에 결제값이면 0이라고 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트레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이 환불 금액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킬 거야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확인을 다시 해보기 위해서 이 서머리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밑에다가 놓은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보면요.
환불 금액에 최소값이 0, 그 다음에 결제값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0, 1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총 구매액, 최대 구매액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일단 필터 함수를 써서 요 행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라이브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dplyr 해볼 거예요. dplyr.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필터를 걸어야 되니까 트레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칼럼 중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파이프 쓰고 필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구매액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해서 걸러 볼게요. 그리고 실행. 네, 지금 보니까 총 구매액이 마이너스 299만 원, 뭐 최대 구매액도 마이너스 299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환불 금액 때문에 그런가 봐요. 환불 금액이 299만 원을 환불해서 구매액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총 구매액에 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주석 처리하도록 할게요.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요 없었던 서머리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요. 자, 그 다음에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 학습용 데이터를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dx라고 치고 계속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idx라고 쓰고요. 샘플 뽑겠습니다. 1번부터 nrow라고 치면 되겠죠? 트레인 그 다음에 개수는 nrow의 트레인의 행 개수 중에서 0.8개 계속 이렇게 오래 생각했었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를 지금 나눠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볼게요. 트레인 첫 번째 거라고 해놓고 이거는 학습용 데이터 중에 학습시킬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1이라고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진짜 트레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idx 행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2번이라고 쓰고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idx 행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1번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2번 트레인 데이터에 적용시켜서 이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평가한 다음에 그 학습 모델로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평가용 데이터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고요.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쓸 건데요. 웬만하면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쓸 건데요. 다른 거를 써도 됩니다. 여러 개의 모형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AUC 평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건데요. 여기 AUC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한번 일단 해볼게요.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쓸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 쓸 때 F는 대문자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실시할 거니까 MD라고 모형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쓰고 성별을 예측할 거야. 이게 종속 변수였죠. 그리고 점이라고 쓸게요. 모든 변수를 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에서 사용할 거냐면 트레인 데이터에서 있는 1번 첫 번째 거를 이용해야겠죠. 근데 이 첫 번째 거에서 첫 번째 열이 지금 회원 아이디잖아요. 이 회원 아이디하고 성별은 상관이 없으니까 첫 번째 열을 빼고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오른쪽에다 썼고요. 콤마 옆에요. 그 다음에 엔트리를 설정해야겠죠. 트리 이거는 한 400 정도 해볼게요. mtry 우리 이것도 쓸 수 있었죠. 요거는 3 이 정도라고 해놓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 시험을 볼 때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트레이스라고 치면 이 과정을 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true라고 이렇게 쓰면 이 과정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요. 이 proximity도 한번 true로 해볼게요. 는 true. 됐죠? proximity, true.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예측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D까지만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숫자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잘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볼 때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에러 비율이 37.21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라고 쓰고요. 화살표 프레딕트라고 쓰면 되겠죠? MD를 가지고 할 거고 new 데이터는 어떤 거였죠?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었죠?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두 번째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원 아이디는 필요 없으니까 열의 첫 번째 거는 빼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드도 마찬가지로 잘 인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실행이요. 네, 101010 지금 뭔가 예측이 너무 잘 됐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드는 지우고요. AUC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맞죠? 라이브러리 하고 모델 매트릭스를 쓸 건데 이것도 M는 대문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델 매트릭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X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CS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AUC라고 쓰고요. 트레인 데이터 두 번째 거였었죠. 두 번째 거 안에 들어있는 성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랑요? 프레드랑요. 지금 우리 예측했었죠.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예측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려고 실행을 눌러야겠죠. 네, 60% 정도 나왔네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엔트리랑 엠트리 요 숫자들을 조금 변형시켜 가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랜덤 프레스트 아니고 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의사결정 나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형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하기 전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주석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주석 처리, 밑에 다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랜덤 프레스도 한 번 더 쓰긴 쓸 거지만 밑에서 한 번 더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다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서머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머리 테스트 데이터 여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 네,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고 성별을 예측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비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환불 금액이 아까 결제값이 있었잖아요. 환불 금액, 결제값 여기도 역시 있네요. 그래서 이 결제값은 0으로 바꿔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없애도 되겠죠?
그래서 주석 처리할 거고요. 다시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환불 금액을 어떻게 없앨 거냐면,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우리 아까 썼던 거? 여기 있죠? if else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 시험 환경에서도 복사 붙여넣기 되니까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st 여기도 tst 테스트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서머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서머리를 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 네, 그러면 결제값 없이, 네, 환불 금액이 지금 결제값 없이 이대로 실행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정말 학습시켜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 다시 쓸 거니까 라이브러리 쓰고요. 랜덤 포레스트 이것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편하게. 그러면 여기도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지워줄 때만 잘 지워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트레인 데이터를 1번과 2번으로 나눴는데 1번을 통째로 쓸 거니까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도 또 똑같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요. 예측할 거니까 컨트롤 V 누를 건데 여기에서는 new 데이터가 두 번째 거가 아니고 테스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중에서 첫 번째 거 회원 아이디 요거는 빼면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할 거고요. 예측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드까지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가 잘못되었는데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여기 랜덤 포레스트 말을 잘못 썼네요. 그쵸? n인데 d라고 썼어요. 랜덤 포레스트.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저는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구나라는 진짜 마음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네, 실행해서 실패했습니다.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제가 계속 해봤는데 여기 new 데이터의 new를 없애면 제대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원래 new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아까 위에서 new 데이터라고 썼을 때는 실행이 잘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new를 없애면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지워보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좀 불안정하다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조금 이상하죠? 여기에서는 new 데이터라고 써야 되는데 new라는 말이 없어야 실행이 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2482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계산해 본 거 보면 3500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좀 충돌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측이 됐다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시험 환경에서 new 데이터라고 꼭 써야 됩니다. new.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요. 이 예측 결과는 필요 없고 이것을 이제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파일명은 result라고 하래요. 그리고 이 컬럼명을 프레드라고 하고 이렇게 세로로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모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요. 프레드라고 쓰고 화살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겠죠? 데이터.프레임이라고 쓴 다음에 프레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라고 하냐면 이 밑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있고 사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프레임 변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프레드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제목이 프레드잖아요. 그래서 프레드라고 쓸 거고요. result CSV 파일 이름으로 제출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result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row names fals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행번호인데 행번호 지금 여기 CSV 파일 예시에도 없으니까 false로 하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좀 불안하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했는데 저장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읽어봤어요. A라고 쓰고요. 화살표 이거를 다시 읽어볼 거예요. read.csv 그 다음에 쌍따옴표 치고 result.csv 다시 읽어온 다음에 이 A의 구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좀 이상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 new라고 써야 되는데 이 new가 안 써져야 이게 실행이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시험 환경에서는 분명 잘 될 겁니다. 2482개로요. 2482개의 관측값, 그 다음에 한 개의 변수. 그쵸? 한 개의 변수가 있어야겠죠? 순서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01111, 00000 이렇게 잘 두 가지 변수로 예측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기 만약에 스트럭처 아니고 A라고 쳐봤을 때 이렇게 세로로 쭉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고 해놓고 인쇄 한 번 더 해볼게요. 실행 눌러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세로로 0101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출 여기 오른쪽에 초록 색깔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제출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형 제2효형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정 중 G검정, F검정, 카이제곱 검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